한 남자가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은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산에 그는 순식간에 자객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압도적인 움직임, 그리고 쓰러진 남자의 목에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주입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주사기는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기술 나노머신이 그의 몸속에 주입된 것입니다. 나노머신은 상처를 초고속으로 회복시키고 무공서 한 권을 읽는데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화되었고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후손이 나노머신을 주입한 후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먼치킨 웹툰 나노마신,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무림. 무인들은 문파를 이루고 문파들은 정파와 사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강함을 추구하는 집단, 마교. 이야기는 마교에서 천대받던 사생아, 처녀운의 이야기입니다. 복부가 검에 뚫렸지만 깨어나는 처녀운. 나노머신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를 발견한 호위무사가 데려온 것입니다. 나노머신은 그의 뇌와 연결되어 사용법을 전송합니다. 그의 몸 상태를 진단하러 온 의원. 놀랍게도 그의 몸은 무공을 익히기 최고의 상태가 되어 있었죠. 이제 그는 결심합니다. 이 마도관에서 누구보다 강해지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한편 마교 종파 중 하나인 복마종. 처녀운을 암살하려 했던 건 다름 아닌 복마종의 묵음 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번엔 마도관 안에서 직접 처녀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수많은 종파 중 마교의 근간을 이루는 6종파. 각 종파의 후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10년마다 열리는 마도관에 입관합니다. 그곳에서 생도들은 서로 경쟁하며 무공을 연마하죠. 그리고 그 끝엔 소교주를 뽑는 쟁탈전이 열립니다. 이제 처녀운도 그 싸움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생아인 처녀운은 마도관 입관 전까진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맹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장호위의 수련을 지켜보던 중 나노머신이 동작을 스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무공을 그대로 습득합니다. 게다가 신체까지 그에 맞춰 변화하며 이제 처녀운은 완벽하게 그의 무공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도관에 입관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들은 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멍청한 것뿐이군. 그렇게 등장한 좌호법, 이화명, 그리고 6종파의 공자들 모두가 그가 사생아 처녀운임을 알아봅니다. 우호법, 광도 선맹의 모습도 보입니다. 천마신교 교주 천유종, 처녀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축사가 이어지고 곧바로 통과 시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총 6단계, 4년에 걸쳐 진행되며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각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죠. 20년치 무공을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마룡단, 그리고 비급 서재 열람 권한, 마지막으로 서열과 직위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1단계 시험,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되는 시험에 모두들 당황하죠. 탈락하면 잠일 담당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시험은 음마공 가주 항소유의, 음파공을 듣고 일정 시간 동안 버텨야 하죠. 비파선을 튕기는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괴로워하는 생도들, 그녀 역시 처녀운을 안 이롭게 보고 있었고 일부러 그를 겨냥해 연주를 더 거세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절반이 쓰러져가는 가운데 처녀운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죠. 나노머신이 강력한 음파를 감지했고 곧바로 방어 모드를 실행해 음파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점점 더 거세지고 비명소리도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내공 없는 처녀운은 아무렇지 않게 버티고 있는 상황. 그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노머신은 그녀의 안면 근육 움직임을 분석했고 확실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대로 1단계를 통과한다면
모두가 처녀운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그는 연주가 끝날 즈음 스스로 내상을 입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더는 위험합니다. 오장로. 그렇게 연주를 끝내는 오장로. 음공을 조금 더 펼쳤다면 전운이 탈락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녀운을 향한 오장로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 처녀운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6대 종파는 아니지만 교주의 혈통이 죽기라도 하면 상황은 곤란해집니다. 어이, 애송이, 괜찮은 거냐? 독한 녀석, 그냥 쓰러지면 될 것을. 이 녀석 내공이 어느 정도길래 버틴 거지? 아니, 내공이 전혀 없어. 처녀운은 위험한 상태이지만 나노모신에게 치료를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곧 바로 의무실로 옮겨지는 처녀운. 이제서야 나노모신에게 치료를 요청합니다. 심하십니다, 오장로. 저 아이 내공이 아주 낮던가요? 전혀 없더군요. 단지 정신력으로 견딘 것뿐입니다. 크하,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재미있구먼. 꽤 마음에 드는 녀석이야. 처녀운. 마도관 본관 의무실. 처녀운은 의무실에 도착합니다. 의원은 그의 맥을 짚어봅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는 굉음, 우호법이 등장합니다. 처녀운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직은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녀운이 깨어났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크하하, 내놈 제법이더라. 연기인 걸 눈치채고 온 게 아니었나? 애송이 녀석아, 내 녀석을 제자로 받아주마.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운은 어리둥절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의심이 많은 녀석이군. 그렇다면 내 녀석이 혹할 만한 제안을 해주지. 우호법은 무언가를 품에서 꺼냅니다. 이 누런 종이는 무엇입니까? 내공도 없는 녀석이 이 단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시작 전부터 다른 주제에 열사흘 동안 누워만 있을 참이냐? 그렇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면 의무실에 계속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우호법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비급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1시즌. 게다가 외워서 나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로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노머신이 있는 처녀운에게는 완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내공을 익히려면 반드시 우호법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쪽지에는 내공신법이 적혀 있었고 제자가 된다면 당장 내공신법을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절실한 상황. 처녀운은 결국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호법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공신법을 모두 외워두라고 말합니다. 한편 시험 결과 통과한 인원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낙제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해보지만 끝내 모두 방출되고 맙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냉혹한 무림의 세계. 남아있는 후보자들은 이미 인류 고수의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험이 되겠군요. 좌우법은 그렇게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조편성이 시작되고 여우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훈련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는 걸린다고 의원이 말합니다. 나노머신의 힘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 도태될까봐 걱정하는 처녀운. 의원은 침을 놓으려 옷을 벗기는데 근육질 몸매에 놀랍니다. 이제 침을 놓으려는 순간 나노머신이 착각하여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처녀운은 재빨리 방어 모드를 중지시킵니다. 다행히 제때 멈출 수 있었고 의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가수복 이후 맥박까지 조절해 의심을 피합니다. 그렇게 처녀운은 내공을 익힐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다음 시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0하루, 즉 3주간 전술과 전법을 모두 익힌 뒤 조별 대항전으로 시험은 치러집니다. 같은 조에 6종파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복마종의 천무금은 같은 조원에게 내용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처녀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의 목적은 의무실에서 처녀운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가 좋다며 칭찬을 건네고 전달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하는 교관, 천무금의 계획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는 숙소에 복귀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날 밤 정처의 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처녀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문을 박차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처녀운.
우호법이었습니다. 등장마다 참 요란합니다. 혹시 숙제 검사를 하러 온 걸까요? 잠시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나노머신으로 내용을 전이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우호법이 당황합니다. 일부러 억지를 부려본 거였죠. 그를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 새벽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일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배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우호법. 막무가내가 맞긴 맞네요. 막무가내로 앉으라는 스승님. 내공을 익히지 않은 천여운의 몸에 운기 방법을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혈자리를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천여운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정말 아무것도 익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승님도 놀랍니다. 그런데도 내공순환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그의 재능을 보며 가르칠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내공을 흡수한 천여운. 목표는 일주일 안에 내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호법도 내공 소모가 커서 지쳤습니다. 그렇게 스승은 자리를 뜨고 천여운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마도관 입관 숙소에서는 한바탕 소란입니다. 동마종의 천종섬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건 순각종의 백기. 다음날 6종파에서 조장을 맡을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갑니다. 12조에는 동마종이 아닌 백기가 있습니다. 멍청한 놈. 하다하다 순각종 따위에게 밀린 거냐? 빌어먹을 순각종의 백기. 내 놈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같은 조가 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마도관 생도 숙소 복마종의 천무금은 천여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나흘은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이죠. 교관은 과연 그가 훈련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빌어먹을! 열나흘 동안 입원한다는 게 말이 돼? 천무금은 그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환자도 없고 한산한 의무실. 이번엔 진검훈련 중 한 생도가 다쳐 들어오게 됩니다. 환자를 치료할 생각에 신이 난 의원. 상처를 봉합하며 치료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여운을 암살하기 위해 일부러 부상을 꾸며낸 침입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여운의 발뒤꿈치를 노립니다.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군. 눈을 뜨는 침입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천여운은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붙잡아 머리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안 돼. 내가 대머리라니. 조용히 해. 이런. 또 기절해버렸네. 이제 좀 진정됐냐? 입에 재갈 물고 멍청하게 뭐라 떠드는 거야. 그냥 순진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토록 살기를 품고 있다니. 정체가 뭐야?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남았을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암살해. 독을 푸는 내 녀석 같은 놈들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걸로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어서 말해. 누가 시킨 거야? 말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걸?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의무실에서 죽으면 너라고 무사할 것 같아? 마도관에서 훈련이나 공식적인 비무를 겨루는 것 외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크크. 내 놈이 나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지 못했겠지? 그래, 열지 안 열지 해보면 알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긴 참 좋은 게 많더라고. 저건 장치? 뭐야, 뭘 어쩌겠다고. 많이 쫄았나봐. 주먹을 꽉 쥐고 말이야. 좀 아플 거야. 엄살 부리지 마. 고문으로는 입을 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화풀이라고 생각해. 좀 많이 아프지? 2번이나 기절하다니. 자, 그럼 오른손을 해볼까? 이제 말할 생각이 들었어? 그러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놈은 미쳤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말해버리자. 천무금이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훌륭하신 천무금 조장 덕분에 매일 교관님이 과외 수업을 해주거든. 내가 몇 조인지 조원이 누구인지 아주 상세히 말이야.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지. 네 입으로 직접 들으려고 해본 거야. 23번 생도, 허봉. 누가 이 녀석을 허접 쓰레기라고 했지? 이 녀석 괴물이야. 아직 힘이 없어서 이빨을 감추고 있을 뿐 조금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멸? 내공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놈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 전날 새벽 이럴 수가. 이 녀석 최소 3주 걸리는 걸 닷새 만에 단전에 내공을 쌓는 데 성공했어.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다니. 이놈은 진짜다. 기본식과 보법만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야겠군. 오셨습니까? 스승님. 오냐 제자야. 마룡단은 어디에 있느냐? 침상 밑에 두고 있습니다. 마룡단은 마교에서 만들어낸 환약으로 제대로 흡수한다면 무려 20년 수련치의 내공을 얻을 수 있죠. 여전히 지독한 냄새군. 이걸 복용한 후 20년치 내공을 온전히 흡수하게 된다면 이제 이 녀석도 자기 앞가림은 하게 되겠지. 응? 쓰러져 있는 허봉을 발견한 우호법. 처녀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배후에 복마종이 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를 겪었을지 생각하니 제자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허봉을 조금 더 깊이 잠들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룡단을 삼킬 차례. 환약은 엄청나게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게다가 씹어서 삼켜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에 넣자마자 메스꺼움이 밀려오고 혀는 마비되며 구토까지 일어날 지경입니다. 약을 삼킨 후에는 곧바로 옮기조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호법은 마룡단이 잘 흡수되도록 천여운에게 기를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나노머신의 힘까지 더해져 신진대사가 더욱 촉진됩니다. 그렇게 약 기운을 전부 흡수하는 데 성공, 몸 안에서 내공이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천여운은 무려 30년치 내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 덕분이라며 그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물론 나노머신도 한몫했지만요. 이틀 후 기분이 좋아 보이는 묵음. 천여운을 짓밟을 생각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은 건 의원이 밤중에도 상시 대기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격분한 묵음은 금풀이로 허봉을 짓밟습니다. 허봉은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심지어 머리를 밀린 것까지 들통나 온갖 굴욕을 겪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7일 후 역시 이 녀석은 타고난 천재다. 며칠 동안 저병보법 자세만 몇 번 교정해줬을 뿐인데 이토록 자연스럽다니. 꾸준히 연마한다면 초식 운용도 전혀 문제없어. 천여운은 스승의 움직임 스캔하여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동작을 조금 느리게 따라합니다. 되었다. 잘 익혔구나. 전무도법의 초식과 운용 방법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광무도를 꺼냅니다. 내 녀석이 그렇게 보고 싶다던 걸 보여주마. 똑똑히 보아. 이것이 이 스승님의 전무도법이니라. 다음 날 평소와 다르게 늦게까지 자고 있는 천여운. 전무도법이 그의 몸에 이식되는 중입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구토 소리. 의원은 서둘러 천여운에게 가봅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구토하는 천여운. 하지만 곧 진정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니 전과는 확연히 다른 힘이 느껴집니다. 3시즌 전 내공 없이 초식만으로도 엄청난 풍압이 일어납니다. 모든 동작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스캔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았느냐 제자야. 마도관에 복귀하면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그에게 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우호법입니다. 그렇게 그는 떠나고 마도관에도 자신 편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는 천여운. 이제 배운 초식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초식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두 번째 초식을 시도하려는 순간 복도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감각 또한 예민해진 천여운. 인기척의 정체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보살펴준 의원과 작별 인사를 하고
유일한 환자를 보내 다시 심심하게 된 의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환자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싹한 말을 하고 떠나는 천여운입니다. 미래에서 전해진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무림을 뒤흔드는 한 남자. 평범했던 사생아 천여운은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공 없이, 무공도 없이 오직 나노마신 하나로 시작된 그의 먼치킨 성장기.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앞으로 어떤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장이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왕. 그 이름은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공포로 물들게 하는 저주받은 자들의 왕입니다. 강력한 마력을 가진 그 앞에선 누구도 감히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 거대한 성문이 박살납니다. 연기에 휩싸여 한 사내가 당당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기세 등등하게 외칩니다. 마왕, 나와! 세상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마왕성 한가운데를 향해 그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나르센. 건방지구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악을 근절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한 그. 용사야. 허나 마왕은 말보다는 힘으로 대화를 나누려는 듯합니다. 말을 끊어 말하는 마왕의 말투가 영 신경에 거슬리는 용사입니다. 닥쳐라. 의외의 반격. 마왕은 오히려 용사를 향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날 모욕하지 마라. 이 더러운 마족놈아. 용사 존 나르센. 선택받은 자이자 악을 멸하는 자. 보아라. 이것이 모든 악을 근멸할 위대한 자의 유산이자 영광의 검, 성검. 조잡한 고블린 도끼다. 뭔가 잘못 꺼낸 것 같은데요? 조잡한 고블린 도끼가 성검이냐고 도발하는 악마. 용사는 당황하며 다른 주머니를 꺼냅니다. 이번엔 진짜 성검! 고대 정령의 나무 지팡이.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성검을 꺼내든 걸까요?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날카로운 반자동 이계의 심판자. 마왕은 슬슬 지루합니다. 용사는 무기를 하나둘 꺼내지만 모두 성검은 아닙니다. 성검이 없습니다. 화가 난 마왕은 검을 치켜듭니다. 뭐야 어디 있어. 장난치지 마. 내가 성검을 잃어버렸다. 씨, 조졌네. 그 후 30년 뒤 전설은 잊혀졌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외딴 곳에 자리한 오래된 던전, 잊혀진 성체. 던전 안에서 한 용사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이 녀석 쉽지 않군. 어디선가 울리는 목소리. 모험가여, 고작 이 정도인가? 지루하구나. 이 몸은 잊혀진 성체의 수호자 지루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루크에게 검을 내리칩니다. 의외로 허무하게 한 방에 쓰러지는 지루크. 존스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꽤나 고전했어. 강한 적이었다. 지루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칭찬 고맙다. 그렇게 조용히 소멸하는 지루크. 그의 이름은 존슨.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모험가입니다. 오래전 용사와 함께 사라진 전설의 성검을 찾아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강적과 싸우며 존슨 일행은 전설 속 마검이 존재한다는 던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던전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동료들과도 흩어지고 말았죠. 갑자기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잔뜩 긴장한 존슨. 그들의 사악한 웃음과 날카로운 눈빛. 도적무리처럼 보입니다. 법사님, 궁수님, 살아계셨군요. 다행입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존슨. 숨겨진 보스를 처치했지만 성검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정보를 듣고 어렵게 도착한 이곳. 하지만 빈손. 모험이란 원래 이런 걸까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강렬한 마력. 지진처럼 바닥이 흔들리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법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저기
문 너머에서 굉장한 마력이 느껴집니다. 한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마력. 모두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거대한 문이 삐걱이며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등장한 건 다름 아닌 마족. 존슨 일행은 순식간에 전투 태세로 돌입합니다. 마족이 말합니다. 도망쳐라, 인간들아. 존슨은 마족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족의 말은 계속됩니다. 그게 아니고 빨리 도망.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레 나타난 금발의 남자. 마족을 한 방에 처치합니다. 일행은 어리둥절합니다. 뭐야 저 사람.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없어. 존슨이 묻습니다. 뭐야 인간인가? 아니면 마족. 당장 정체를 밝혀라.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성검이 없어. 성검을 내놔.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모두 움찔합니다. 저 사람 혹시 성검의 망령 아닐까? 성검을 찾다 죽은 자, 죽은 뒤에도 성검을 찾아다닌다는 전설. 마주치는 모든 생명을 죽여버리는 저주받은 악귀. 일행은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존슨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난 도망치지 않아. 검을 들고 덤빕니다. 그 공격은 남자의 손에 간단히 막힙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받아내고 그대로 반격하는 남자. 존슨은 그대로 나가떨어집니다. 궁수가 빗나가지 않는 화살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것마저 튕겨내며 돌진해옵니다. 어이, 잊었나? 이건 빗나가지 않는 화살이라고. 아뿔싸. 남자는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완벽한 페이크였습니다. 궁수는 당황한 채 법사에게 외칩니다. 도움 줘. 이미 마법을 시전하고 있던 법사. 단거리 순간이동 마법, 전멸을 준비합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죠. 하지만 망령이 던진 검에 직격, 쓰러져 버리는 법사. 마법은 시전되지 못했습니다. 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성검이 있니? 없습니다. 그리고 궁수도 그대로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린 존슨.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저 남자, 망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설의 용사, 나르센. 존슨은 감격합니다. 팬이에요. 사인 좀 부탁드려요. 나르센은 조용히 말합니다. 용사는 죽었어. 마왕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용사는 장렬히 전사한 거다. 존슨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용사는 성검과 함께 사라졌어요. 세상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르센은 존슨의 이마에 딱밤을 날립니다. 동료도 버리고 추잡하게 살아남고 거기에 성검까지 잃어버린 용사. 그런 용사는 쪽팔리잖아. 용사 존 나르센. 30년째 성검 찾는 중. 마족의 군대가 밀려옵니다. 검은 갑옷과 기괴한 함성으로 대지를 울립니다. 레버넌트들은 날카롭게 짐승처럼 기괴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인간 병사들은 검을 든 채 진영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마족들에 맞서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광역 마법으로 쓸어버립시다. 그러나 마법사의 만화는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마족들이 몰려오고 병사들은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순간입니다. 레릭경은 허리를 부여잡고 뒷걸음지칩니다. 그 와중에도 한 병사는 홀로 적들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전투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등장한 존재, 흑마법으로 병사들을 쓰러뜨립니다. 놈이 왔군요. 망자들의 왕이자 마왕 사군단장 중 첫 번째 기사 망령왕. 반갑다. 내 이름은 이름 없는 자.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군. 내 이름 시끄럽다. 병사는 투구를 벗어 던집니다. 내 놈은 나. 아래 올프렌이 직접 쓰러뜨려주마.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용사 존 나르센. 빨리 좀 와라. 빨리. 잘 놀고 있었나? 이젠 내가 놀아주마. 망령왕, 이름 없는 자. 내 이름은 아니. 근데 이름 없는 자면 이름이 있는 거 아닌가? 내 이름이 이름 없는 자인 것 말에 어폐가 있다.
일리가 있군. 그럼 앞으로는 이름 있는 자로 불러주마. 그렇게 존 나르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무기를 꺼냅니다. 그 순간 주위가 밝게 타오르고 빛나는 검이 등장합니다. 뭐냐, 그건 끔찍한 물건이군. 마검인가? 아니, 성검이다. 내 놈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아니다만 보아라, 이것이 내 놈들에게 악몽을 선사할 테니. 그리고 현재 성검이다. 성거. 후후. 성검이다. 마차에 탄 채 무섭게 중얼거립니다. 마차는 멈추고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저주받은 무시무시한 골짜기. 이름이 아주 직관적인 이 골짜기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모험가가 이곳에서 실종되었고 생환자는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망령왕이 이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름 있는 자로 불리고 있는 듯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이름. 존 나르센에게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전설에 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존 나르셀은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부에게 사례로 검을 건넵니다. 그것은 예전에 잊혀진 성체에서 얻은 마검입니다. 강력한 마검이지만 그 힘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나약한 놈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미 그는 마검의 힘에 취해버렸습니다. 전설의 검이라 기대되는군. 그렇게 기대를 품고 골짜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죽여주마. 시끄러워 죽겠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아니, 산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여긴 우리 망자들의 땅이라고요. 존 나르센의 난폭한 행동에 망자들이 소리칩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며 전설의 검을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참지 못한 한 망자가 공격을 감행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 했거늘 성불해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는 뼈다귀 무리들을 처참히 베어버립니다. 망자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자, 모여라. 성불할 시간이다. 그렇게 도망치는 망자들. 역시 폭력은 훌륭한 대화 수단입니다. 저놈입니다. 마침내 망자들의 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꽤나 날뛰었구나. 내 놈의 정체를 밝혀라. 날 기억 못하나 보군.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아보자꾸나. 망령왕, 이름 없는 자여. 이 몸과 일면식이 있는 이제야 기억이 떠오른 망자들의 왕. 존 나르센. 그래, 나를 기억하겠는가? 어떻게 잊을 수 있나. 이 몸에게 지옥과 수모를 안겨준 장본인인 존 나르센을 말이야. 내 놈이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이제 그저 노브일 뿐이니 걱정 말게. 용사는 관뒀고 존 나르센이란 이름은 버렸으니까. 어떤 일개 노부가 망령들을 다 때려잡는다 말인가. 거두절미하고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라. 역시 이 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인가. 뭔 소리야? 전설의 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전설의 검. 시침이 떼지 마라. 이곳에 하늘을 가르고 대지를 뒤집을 무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왔다. 말로 할 때 가져와. 되지기 싫으면. 전설의 검이라. 그래, 이곳에 있다. 허나 어째서 내 녀석의 말 들어야 하지. 이 몸은 죽음조차 초월한 리치. 그럼 내 놈 입에서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을 주겠다. 그건 좀... 그런데 의문이군. 내 놈에겐 그 무엇보다 위대한 성검이 있지 않은가. 어째서 검을 찾는 거지?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 천하의 용사가 성검을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믿을 수 없군. 전지전능한 용사가 성검을 잃어버리는 바보 천치도 하지 않을 개멍청한 실수를 하진 않았을 터. 그렇군. 성검이 없다는 건 날 기만하려는 속셈이렸다. 완전히 간파되었군, 용사. 이름 없는 자의 도발에 이성이 끈이 끊기고 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육체의 대화였죠.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망자의 왕. 결국 한 방 제대로 맞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검이 없는 내 놈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곳은 망자들의 땅. 시체들이 가득한 이 죽음의 땅에서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수확하라, 사신 스아신이여. 수학해? 뭐를? 내 놈을. 아니, 내 놈 영혼을 사신 빨리 죽여. 모든 건 망령왕의 뜻대로. 그러나 맨손으로 사신의 낯을 막아버립니다. 너도 대화할래? 그렇게 겁에 질려 물러나는 사신. 낯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망자의 왕을 내려다보는 나르센. 하하, 이 괴물 같은 놈. 이제부터 셋을 세겠다. 부디 그 안에 검을 가져오길 바란다. 자, 하나. 하하, 이번엔 쉽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흑마법으로 나르센을 공격합니다. 죽어라. 둘. 몸에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나르센. 그래, 보여주마. 셋. 이것이 소문 속 전설의 검이다. 이제야 대화가 통하는군. 잔뜩 쫄았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망자의 왕. 굴욕이다. 모든 망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왕으로 군림한 이 몸이. 저게 망령왕이라고?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30년간 대체 무슨 짓을. 괴물이 악마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문 속 전설의 검이 맞으렸다? 호호, 그렇다. 이것이 소문 속 전설의 검 롱소드다. 소문 속 전설의 검 롱소드. 셋. 잠깐,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전설의 검 같은 건 없었다. 모험가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소문일 뿐. 최근 모험가들이 도통 모험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뿐이다. 됐다. 내 놈 죽여봤자 뭐할꼬. 이 몸을 해하지 않는 것인가? 전설의 검이 성검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 됐다. 그리고 리치는 죽여봤자 또 꾸역꾸역 되살아날 텐데. 되살아. 역시 용사. 나가는 곳은 저쪽이다. 빨리 나가래. 야, 너 옛날에 죽은 사람도 되살릴 수 있냐? 지성 없이 움직이는 망령이 아닌 진짜 부활 말이다. 내가 무슨 신룡인 줄 아나. 이미 죽은 것을 어찌 살려. 허나 망자의 영혼을 불러들여 새로운 육신에 강림시키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다.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꼬. 야, 나 리치 하나 만들어주라.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병사와 망토를 걸친 사람. 그런데 갑자기 도적 무리가 나타나고 낄낄거리며 둘을 포위합니다. 산적인가? 가소롭군.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내 놈들은. 그렇게 머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가진 걸 모두 내놓으라며 협박합니다. 그런데 쓰러진 병사가 꿈틀거립니다. 어리석군. 우리를 습격하다니. 안 됐지만 우린 가진 게 없대. 말하는 시체에 놀라는 산적들. 레버넌트를 조종하는 술사를 노립니다. 그러나 공격에 오히려 칼날이 부러지고 옛날 옛적에 햇님과 바람은 내기를 했어요. 저기 저 산적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산적은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불덩이를 소환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 산적들. 졸기는 존 나르센과 망령왕이었습니다. 머리에 박힌 화살을 빼는 망령왕. 그것이 리치니까. 너 피난다야. 기절한 산적의 옷을 벗기고 산적의 옷으로 갈아입는 망자의 왕. 존 나르센과 어떤 계약을 했나 봅니다. 계약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진 넌 완전한 상태여야 해. 이해했나? 망령왕? 둘은 누군가를 리치로 만들어 현세에 강림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성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자는 죽으면 망자의 저주를 얻고 그런 순리를 깨뜨리려는 존 나르센. 그의 친우였던 자를 저주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알게 뭐야. 나 성검 찾아야 된다고. 굉장히 쓰레기 같은 대사였다. 용사야. 나르센은 도와준다면 망령왕을 놔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물론 거절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렇게 협상 완료. 하지만 아무리 대강령술사라도 리치를 탄생시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들일 재물, 영혼을 찾는 눈, 돼지고기 반근. 이건 아니고. 복잡한 건 모르겠고 안내해. 그곳으로. 내 놈이 원하는 대로 도착했다.
그곳은 고대나무 숲 엘브스 가든. 이곳에서 숲의 정수를 얻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들일 땐 그에 상응하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마법사라면 재물은 희귀한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필 이곳은 그의 오랜 친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입니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곰 주변에 매복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그냥 곰이 아닙니다. 바로 숲의 수호신. 지금 그들이 토벌하려는 대상이죠. 공격을 제안했지만 리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진합니다. 곰을 내리칩니다. 오히려 부러져 버리는 검. 이런, 곰이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앞발로 후려치는 곰. 병사의 머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잔뜩 열받은 곰이 포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두 검을 뽑습니다. 물러서시오. 괜한 희생은 필요 없어. 이놈은 내가 맞지. 이때 용병이 나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실력을 드디어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는 마법사 아돌. 그의 정체는 뭘까요? 겉은 정통 판타지, 속은 드립과 개그로 꽉 찬 웹툰. 존 나르센은 성검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성검 전설을 찾아주세요. 평범한 어느 날, 창밖에선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박호진은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밤 TV에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소방관이었던 엄마는 사고 현장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아이를 구하려다 건물 붕괴에 휘말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2년. 그 이후 아빠와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차에 싣고 이사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부름도 듣지 못한 채 호진은 무언가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꿈틀거리며 태양을 가리는 정체불명의 검붉은 벽. 그날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었고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와 부딪혀 넘어질 뻔합니다. 다행히 그녀가 손을 뻗어 호지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다시 나타난 검붉은 벽. 그녀의 이름은 채하성.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벽이 보인다는 사실을.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은 어릴 적부터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중요한 순간 발목을 붙잡거나 손가락을 움켜쥐거나 숨통을 조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 그 정체는 바로 재능의 한계였습니다. 박호지의 벽은 달랐습니다. 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걸까요? 재능의 끝. 그러다 한계를 넘으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 올림픽 경기 13일째. 클라이밍 결승 루트의 이름은 태양으로 가는 길. 선수가 홀드를 놓치고 공중으로 추락합니다. 아직 그 누구도 이 구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난이도. 탑홀드는 단 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태양의 눈. 박호진은 TV 앞에 앉아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공항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로 돌리자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박호진은 단호합니다. 이 경기는 꼭 봐야 합니다. 그 눈빛은 또렷하고 반짝입니다. 빠른 재미를 원하는 어른들 앞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쏘아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예선 1위, 16살 클라이밍 샛별. 그 이름은 채하성. 사람들은 그녀의 등장에 TV 앞으로 모입니다. 아까 채널 돌리자던 사람도 이제는 조용히 봅니다. 이미 영재로 알려졌던 채하성. 모두 그녀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무도 넘지 못한 구간에 도전하는 채하성. 로프에 매달린 채 홀드를 따라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간 구간에서 잠시 멈춰버립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박호진은 생각합니다. 자신처럼 한계가 닫히지 않은 채하성을 통해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채하성이 한계를 넘는다면 자신 역시 한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손을 뻗습니다. 홀드를 잡고 반동을 버텨냅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단 1분. 서둘러야 합니다.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 마지막 점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호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눈을 잡아냅니다. 공항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박호진은 확신합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로프가 그녀의 다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뒤집히며 추락하는 채하성.
공중에서 한쪽 다리가 걸린 채 홀드에 부딪히고 맙니다. 경기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웅성입니다. 박호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한 아저씨가 그를 붙잡고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호지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재능의 한계는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단 4m짜리 세상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온산 인공 암벽장입니다. 박호진은 클라이밍을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최하성의 은퇴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코치는 박호진을 붙잡고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고작 4m의 높이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고등학생이 된 박호지입니다. 이제는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냅니다. 수업 시간엔 졸다 들켜 민망한 순간도 겪습니다. 학기 초 동아리 선택 시즌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어떤 동아리에 들지 떠들썩합니다. 잉크가 얼굴에 묻은 채로 박호진은 멀뚱히 앉아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당연히 그녀가 클라이밍 동아리에 들어갈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박호진은 당황한 눈치를 보입니다. 의외로 친구들은 클라이밍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관심은 박호지에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중학교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클라이밍 동아리라는 말에 호기심은 여전합니다. 동아리실을 찾아간 그곳 역시나 외지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말도 없이 초크를 박호지에게 던집니다. 공기 중에 흩날리는 하얀 가루. 상대는 박호지가 도망갔다고 착각한 듯합니다. 암벽화를 주워주는 남학생은 클라이밍 부원인 것 같습니다. 초크 가루가 가라앉고 나서야 가루투성이가 된 박호지를 보고 당황합니다. 오해였던 셈입니다. 인기 없는 동아리에 입부자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호지는 아직 입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몰래 구름과자를 먹거나 시간을 때우던 장소였습니다. 그 부원 역시 수업을 빠지고 싶어서 동아리에 신청했다 고백합니다. 15년 전에 생긴 이곳은 그 후 줄곧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박호진은 발길을 돌리려 합니다. 그때 부원이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티켓입니다. 온산 공공 클라이밍장 굿바이 티켓입니다. 동네 유일의 암장이 곧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부원도 박호지도 아쉬운 감정을 느낍니다. 부원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함께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사실 박호지는 아직도 클라이밍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떠오릅니다. 망설이던 박호지, 부원은 낡은 문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부담 갖지 말라고 말입니다. 박호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클라이밍부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호지. 클라이밍과는 다시 엮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그 사고 이후 최하성의 소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리고 창문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종이 한 장이 실려 들어오고 박호지의 얼굴에 부딪힙니다. 왜 이런 실패들을 모아뒀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종이를 펼쳐보자 어딘가 이상합니다. 벽의 형태가 달라 보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린 그림입니다. 아직 재능의 한계를 알기도 전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엄마와 함께 그린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부딪혀보고 포기하는 거야. 그 말이 박호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충동적으로 나섰지만 어딘지 몰랐고 코치를 만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텅 빈 공간,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걸까요? 괜히 주변을 둘러보던 중 문득 누군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복잡한 루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수일까요?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는 손에 초크를 묻히고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몸짓도 장비도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스타트 자세를 잡고 몸을 힘차게 띄웁니다. 한 손으로 잡기 힘든 홀드를 정확히 붙잡습니다. 다음 동작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벽을 박차고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반동을 버티며 다음 위치를 확보합니다. 그 순간 그가 향하는 곳이 보입니다. 올림픽에서 봤던 바로 그 홀드입니다. 태양의 눈. 최하성을 추락시킨 그 악랄한 홀드입니다. 박호진은 반사적으로 뛰쳐나갑니다.
미끄러져 홀드를 놓칩니다. 위태롭습니다.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등반 중 매트 위로 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힘으로 버텨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최하성이었습니다. 머리가 울리고 시야가 흐릿합니다. 마지막 기억은 분명 매트 위였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롤모델인 최하성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최하성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갔냐며 몰아붙입니다. 무모한 행동이었다며 혼냅니다. 초보자임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당황한 박호진은 얼버무립니다. 반년 정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최하성도 조금은 안심한 듯합니다. 갑자기 화를 낸 것을 사과합니다. 서로가 다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기에 박호지도 사과합니다. 오랜만에 암장이라 기초조차 가물가물했던 박호지. 그런 그녀에게 최하성은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최하성의 부탁이라면 뭐든 하고 싶은 박호지입니다. 휴게실에서 클라이밍 기초책을 정독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벽을 밟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최하성은 잠시도 쉬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까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시도합니다. 마침내 태양의 눈을 잡아냅니다. 탑폴드까지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둘러 돌아가는 박호지. 최하성은 루트를 정복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놓칠 수 없어 계속 지켜봅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한 태양의 눈. 최하성은 박호지에게 태양의 눈을 한번 잡아보라고 제안합니다. 뜻밖의 제안에 박호지는 당황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태양의 눈, 암장이 문을 닫으면 다시 찾기 힘든 홀드입니다. 아주 적은 수량만 생산되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의 눈은 재능의 한계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꿈틀거리는 검붉은 벽. 재능의 한계가 반응합니다. 오르려는 마음을 읽은 듯 그 벽이 요동칩니다. 벽에 붙는 것이 망설여지는 순간 언더그립 스타트를 잡고 천천히 발을 들어 바닥에서 떨어집니다. 최하성과 같은 방식으로 홀드를 이어갑니다. 다음 홀드를 향해 몸을 던지지만 손가락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손가락에 얼음을 대며 식힙니다.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변명해봅니다. 스타트도 제대로 못한 것이 창피합니다. 그렇게 암장은 마감 시간이 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섭니다. 잠시 기다리라며 최하성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곳에는 리드 클라이밍용 15m 벽이 있습니다. 리드 클라이밍은 최하성의 주 종목입니다. 그녀는 박호지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박호지는 클라이밍부에 대한 사실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왜 태양의 눈을 오르고 싶어 하는지 묻는 최하성. 태양의 눈은 그녀에게 쓰라린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홀드를 오르려는 사람들이 이 암장을 가득 메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품 하나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운 동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그게 평생의 꿈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 다시 암장에 함께 가자는 최하성. 그녀는 태양의 눈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호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최하성의 손에서 재능의 한계가 보입니다. 15m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녀의 검붉은 벽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어린이를 구하러 불길 속으로 진입합니다. 아이를 발견한 순간 문을 여는 찰나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박호지가 눈을 뜹니다. 꿈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호지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꿈에서 본 어머니가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 날 최하성과 다시 암장에서 만납니다. 여전히 몸의 감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모든 루트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쉬는 동안 빠진 근육 탓인지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진 근육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세는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최하성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문제풀이에 도전하지만 연이어 실패합니다. 촬영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홀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클라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최하성의 동작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야말로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박호지의 영상을 비교해봅니다. 분명 홀드에 손이 닿았지만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반동을 견디지 못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발을 끝까지 디디지 않고 점프하듯 발을 떼어낸 점입니다. 그런데 박호지는 키가 작아서 닿지 않는다는 변명을 합니다. 박호지의 키는 151.1cm입니다. 큰 키는 아닌 듯하네요.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갑니다. 최하성은 박호지의 허리와 팔을 잡고 쭉 펴줍니다. 그 순간 박호지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점프하려고 몸을 움츠렸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음 홀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뛰어오르기보다 몸을 펴고 일어서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가볍게 떠오릅니다. 예상보다 높이 뛰었는지 벽이 너무 가까워집니다. 결국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직은 동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전 동작을 복귀하며 최하성은 박호지가 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사실 박호지는 데드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이킹을 타고 추락 직전에 느끼는 중력이 사라지는 듯한 그 짧은 순간, 무중력 상태에서 홀드를 잡으면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기술이 데드포인트입니다. 추락 직전에 축구공을 손에 쥐는 것 같은 그런 절묘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죠. 다음 날 친구들과의 하굣길. 친구들은 노래방에 가자며 신나 있습니다. 하지만 박호지는 오늘도 클라이밍장에 갈 생각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박호지. 방 안은 정리가 안 되어 어수선합니다. 슬며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봤던 그림을 다시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엽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 안 놀라운 물건이 하나 눈에 띕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장면. 그림을 보며 엄마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재능의 한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자는 분명 어머니의 물건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박호지의 그림이 들어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박호지는 상자를 엎질르고 본격적으로 물건을 봅니다. 만약 엄마도 재능의 한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기록과 자료를 모아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모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사망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이나 대회에서 창피를 당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박호지의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어머니도 그 한계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정말로 재능의 한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무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대로라면 최하성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지는 급히 최하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있는 재능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검은 벽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벽은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순간에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믿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장벽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다는 최하성. 그녀도 클라이밍 중 공포를 이기지 못해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벽에서 멈춰버리는 이들을 직접 목격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업시간은 종료되고 암장을 나섭니다. 박호지는 최하성이 직접 그 한계를 느껴본 건지 궁금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정작 최하성의 한계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상태. 하지만 최하성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나한테 한계가 있다고 말하려던 거구나. 올림픽에서 떨어졌으니까. 최하성은 갑자기 박호지에게 달려듭니다. 위협을 느낀 박호지는 문을 재빨리 닫습니다. 문을 쾅쾅 치며 열라고 외치는 최하성. 박호지는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태양의 눈 얘기할 때부터 이런 말 하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최하성은 갑작스럽게 화를 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서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호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최하성도 사실은 한계 같은 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호지에게는 그 한계가 실제로 보입니다. 화가 난 최하성은 그 길로 암장을 떠나버립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아직 못다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올라갈 거야. 한계인지 뭔지 변명은 너나 해. 너 혼자 그 밑에 남아있을 때까지. 어떤 암장을 가도 들리기 싫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에 대해 세상은 가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외딴 곳만 찾아다닌 이유였습니다. 최하성은 소리친 자신이 후회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하지만 촬영의 배터리를 다 써버려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고무 타는 듯한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냄새. 냄새는 암벽장 쪽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기록을 보고 박호진은 그대로 최하성에게 고민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하성은 그때의 부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말입니다. 그녀도 어른이 아닌 박호지와 같은 고등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박호지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미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 연락을 차단한 건 아닐까요? 태양의 눈을 잡고 한계를 뛰어넘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그것도 결국 그녀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짐을 챙깁니다. 포기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암장은 내일이면 철거됩니다. 박호진은 태양의 눈과 작별 인사를 하며 문고리를 잡습니다. 순간 손잡이가 너무 뜨겁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박호지의 손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두리번거리던 중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제야 검은 연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불이 난 것입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려 하지만 전화기의 배터리는 이미 다 닳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버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박호진은 소화기를 들고 직접 불을 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공기가 유입되어 유독가스와 불길이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길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하나의 길이 떠오릅니다. 한편 최하성은 암장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불은 이미 꽤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하성은 큰 소리로 박호지를 불러봅니다. 박호지는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정문 쪽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녀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지하실 창문입니다. 창문으로 가는 길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벽 위까지만 도달한다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트 홀드를 잡고 배운 대로 가볍게 온몸을 펴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정확히 잡아냅니다. 손을 겹쳐 단단히 고정한 뒤 발로 균형을 잡고 벽을 박차 멀리 떨어진 홀드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감을 잡은 박호진은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시도로 팔에 펌핑이 오고 맙니다. 손은 떨리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짙게 눌리는 듯한 싸늘한 기분이 듭니다. 재능의 한계가 그녀의 머리 위에 다시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조명마저 꺼져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다시 구조 요청을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바람소리뿐입니다. 지금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입니다. 재능의 한계가 있더라도 무섭지만 스스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그녀의 숨소리, 눈에 보이는 건 두 팔과 다리, 그리고 홀드를 감지하는 손끝의 감각뿐입니다. 불길의 작은 불빛에 의존하며 조금씩 재능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으며 올라갑니다. 홀드를 하나하나 지나쳐가며 그 장벽은 다시 갈라집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양의 눈 주변이 유독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이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데드포인트의 철렁거림을 기억하며 그녀는 뛰어오릅니다. 안돼! 그 순간 최하성이 나타납니다. 태양의 눈을 잡지 마! 내 손을 잡아! 태양의 눈을 잡아선 안 돼! 박호진은 과연 최하성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태양의 눈을 선택할까요? 이 뜨거운 암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클라이밍이라는 독특한 소재, 감각적인 작화, 그리고 실제 선수의 검수까지 거친 리얼한 감각, 웹툰 데드포인트.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